시사톡톡.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수경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가 2차 추경을 발표했죠. 지난주였어요. 네, 예. 무려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번 추경이 특히나 좀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퀴즈와 함께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퀴즈도 해봤는데 시사톡톡도 퀴즈 참여가 있습니다.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또 글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퀴즈부터 내주실까요? 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계속 떠안기 어려운 나쁜 빚들을 대신 사들여서 처리해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배드뱅크, 2번 신용보증기금. 자, 이 기구를 일단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서 정부가 무려 113만 명, 총 16조 원이 넘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 용어 자체에 나쁜 빚을 정리하고 처리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배드뱅크, 2번 신용보증기금. 자, 이 1번 배드뱅크와 2번 신용보증기금 중에 오늘의 정답 알겠다 하시면요.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정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추경. 전체적으로 추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네, 크게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요. 경기 진작엔 15조 2천억 원, 민생 안정에는 5조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이게 꽤나 큰 규모의 돈인 거잖아요. 이 돈 과연 어떻게 마련되는 건지 재원 마련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약 20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10조 3천억 원은 세입 경정으로 마련합니다. 세입 경정은 쉽게 말해서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좀 덜 거치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만큼 나라 예산을 다시 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 국간이 부족은 해도 지금은 돈을 좀 풀 때다. 예,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 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으로도 유명하죠. 여기에만 30조 원 중에 13조 원 정도가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보편적 선별 지급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고요. 소득 상위 10% 이상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민에게는 인당 2만 원이 추가되고요. 이게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코로나 때도 있었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 형태로 좀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아니면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금보다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사실 어디에 써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근데 이 민생지원금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같은 곳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기한도 4개월 정도로 제한되고요. 네. 이러면 어쨌든 돈을 꼭 써야지만 하니까 어느 정도 소비를 더 유도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러면 이 아까 뭐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 소득 기준을 정확히 가려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너는 왜 25만 원이고 나는 네. 왜 15만 원이냐?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맞아요. 이게 기준이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거든요. 이게 맞벌이냐,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원금은 언제쯤부터 지급이 될까요? 네, 만약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용 방법 등은 나중에 다시 안내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 짚어볼게요. 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이 기구를 설립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된 빚을 사서 탕감 또는 조정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기구는 말 그대로 나쁜 자산, 나쁜 빚을 대신 처리해주는 은행이라는 뜻인데요.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배드뱅크, 2번 신용보증기금. 네. 자, 1번 배드뱅크와 2번 신용보증기금 중에 오늘의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경기진작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민생안정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탕감입니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일괄 매입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구라고 하면 아까 이제 오늘의 정답인 그 기구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 정답인 이 기구를 만들어서 장기 연체 채권, 즉 빚을 일괄 사들인 다음에 탕감 또는 조정해 주는 건데요. 이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빚을 전액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위소득 60% 이게 정확히 소득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3만 원, 2인 가구는 월 235만 원 정도입니다. 추가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람은요, 빚을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남은 채무를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113만 4천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이 탕감 또는 조정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약 8천억 원 가량의 소요가 되는데 이게 자금이 꽤나 크게 이제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돈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걸까요? 네, 이번 추경으로 정부가 4천억 원,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 협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탕감은 각종 심사 등 금융권 협조 각종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4천억 원. 은행들한테도 사실 뭐 협조라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은행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시다시피 금융권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고요. 네. 정치권에서는요, 여당은 긍정적이지만 야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채무탕감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출발 기금 이런 것도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 중에서 이제 취약계층에 한해서 빚을 약 90% 정도 깎아주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대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빚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들도 빚을 90%까지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엔 예산이 7천억 원 정도 듭니다. 역대 정부들 뭐 출범 때마다 사실은 빚 탕감 정책이 지금뿐만 아니라 있어 왔는데 이런 정책을 펼 때마다 절실한 분들에겐 도움이 또 되겠지만 성실하게 나 열심히 이렇게 빚 갚아왔는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손해보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이럴 줄 알았으면 버틸 거라는 반응도 많고요. 네. 또 돈을 빌려도 버티기만 하면 정부가 탕감해 줄 거야 하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좀 그런 우려가 제기될 만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성실하게 또 빚을 갚는 사람들을 위한 항목도 신설이 됐죠. 네,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3천억 원 규모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았고 기준상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어야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게는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고요. 이자도 일부 지원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 나올 걸로 보여요. 네, 일단은 추경의 윤곽은 드러났는데 이게 언제부터 좀 집행이 될까요?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7월부터 차차 집행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달 정도 더 시간이 들겠지만요. 또 지금 추경이 시행되려면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3단계 중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일단 26일에 추경 시정연설을 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혔기는 했거든요. 근데 추경 처리를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죠? 예, 야당이 민생 안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에는 반대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지금 추경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고요. 상임위원장 자리 4곳도 공석입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가 기싸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법안의 실질적인 거부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양쪽 모두가 물러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30조 추경이 언제 합의가 될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의견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배드뱅크였습니다. 네. 4784번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정말 좋겠고요. 형평성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2206님, 열심히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요? 형평성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해주셨습니다. 7672님, 많은 국민들께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해주셨고요. 역이용하지 않게 철저하게 시행되길 바랍니다. 라고 8698번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1번으로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읽어드린 7672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진척이 될지, 빠르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톡톡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즈의 드라우닝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